말이 되게 어렵죠. 이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쭉 진행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갖다 나누도록 할게요. 사람이 이 컴퓨터를 이런 인풋 디바이스를 써서 움직이는데 이런 사용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는 이러한 정도를 거친다 해가지고 그림 한 장을 딱 만들었어요. 이게 1986년도에 처음 HCI라는 게 무엇이다 라는 걸 갖다 정의하기 위해서 만든 그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에도 있듯이 주로 한 명의 사람이 이제 한 개의 컴퓨터, 주로 그때는 메인프레임 컴퓨터였는데 그런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갖다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나 절차를 고민했던 거, 그게 HCI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HCI 2.0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 HCI는 한 개인 한 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범위가 한 개인에서 넓어져서 사회 또는 더 나아가서 집단 사회, 전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는 이런 사용자 또는 개인의 범위가 늘어났죠. UX라고 하는 것은 골이에요. 우리의 목표. 사용자 경험.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갖다 주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고, HCI는 그런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과 절차를 써서 준비를 해야 될까를 갖다 보는 게 이 HCI라고 하는 분야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연관된 컨셉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페이스라는 말이에요. 또는 UI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말이고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이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 도구에 가까운 거예요. 도구에 가까운 거고 이 디지털 시스템과 가장 많이 밀접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그래서 보통 우리가 UI 디자이너 또는 UI 디벨로퍼 또는 우리가 UI를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여기 툴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툴 부분이 HCI를 하면서 제일 먼저 발전한 분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게 인터액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도구고 인터액션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그 아이폰의 인터액션 방식을 보면 여러분 이제 너무나 익숙하죠. 이렇게 두 손가락 해서 늙히면은 문서가 확대되고 사진을 갖다 볼 때 끝까지 가면은 튕겨져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제 그런 게 진짜 애플의 특허인가 싶을 정도이지만 이게 다 애플의 특허예요.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인터액션뿐만 아니라 목표, 즉 사람이 총체적으로 그걸 사용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HCI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았고 그런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갖다 높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는 조건은 유용성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성, 감성, 안전성, 사회성까지 해서 총 5가지의 필수 요소가 사람들이 어떤 디지털 시스템을 갖다 사용할 때 사용하고 나서 내가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용성, 안전성, 사용성, 감성, 사회성이라고 하는 이 5가지를 만족시키면은 우리가 최적의 경험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원칙을 어느 정도 배웠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현재의 시스템에서 어떠한 점들을 갖다 우리가 중요하게 분석해야 되고 또 그런 분석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까 하는 게 여기에 있는 리서치 파트와 여기에 있는 디자인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전반부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후반부에서는 실제로 그 원칙을 적용해서 어떤 디지털 시스템을 우리가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기획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 하는 분석하고 기획하는 분야를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그중에서도 디지털 테라노스틱스라고 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이런 원칙과 방법론은 꼭 디지털 헬스케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핸드폰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앱 서비스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커머스 시스템이나 또 파이낸스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다 적용되는 그런 원칙과 절차예요. 이제 그 원칙과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실습을 하는 이러한 원칙과 절차를 실습하는 분야를 매 학기마다 다른 분야를 선정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분야에 그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테라노스틱스라고 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한 학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테라퓨틱스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치료, 질병, 상처 같은 걸 갖다가 낫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테라퓨틱스 그러면은 어떤 약물을 사용하거나 어떤 방법을 해서 질병 치료하는 그런 방식을 갖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약을 먹는 거고 그 다음엔 예를 들자 물리치료를 받는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다 테라퓨틱스예요. 근데 기존에는 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물리치료나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치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질병을 치료했다면은 작년서부터 굉장히 핫한 토픽이 이 디지털 세라피우틱스라고 하는 분야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치료기기 또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관심들을 갖다 많이 갖게 됐는데 이제 특히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을 가기가 힘들고 또 이 그 병원을 간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힘드니까 우리 언택트 메디슨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원격 의료나 모바일 헬스케어나 의료 분석, 디지털 보건 의료 이런 것들 토탈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다 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고요.
보통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안에는 원격 의료도 있고 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모바일 헬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핸드폰 가지고 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실제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전염병의 경로나 이런 걸 찾아내는 이런 헬스 애널리틱스 같은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또는 일반 보건 당국에서 사용하는 보건 의료 시스템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 질병, 이런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ADHD 증후군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 아켈리라고 하는 회사는 얼핏 보면은 패드 기반의 게임 같은 그런 AR 게임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ADHD 그 증세가 있는 그런 아동들을 도와주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AR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것이 이 디지털 치료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이 일반적인 방법이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러한 점을 갖다가 실제 한번 적용해 보자 라는 게 우리 수업에서 이번 학기에 이제 이 적용 대상으로 선정을 한 분야이에요. 특히 이제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이런 분야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아졌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즈니스적인 가능성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 식약청이 이제 우리가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평가할 때 이런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겠다라고 하면서 9가지의 기준을 내세웠는데, 그 9가지의 기준 중에 5가지가 이런 시스템 안정성이나 사실은 이런 유성까지 합치면 거의 모두가 사용자 경험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 디지털 치료제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UX-HCI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이제 보통 시스템은 뭐 안 쓰면 그만이고 또 덜 써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그 디지털 헬스케어 쪽은 잘 못 쓰면 사람이 더 아플 수도 있고, 뭐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더 잘 쓰면은 약을 갖다가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불치병도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이런 HCI UX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특히 이제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고 보험 적용을 받고 의사가 처방을 해서 쓴다고 할지라도 과연 환자가 지속적으로 이걸 쓸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중요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HCI UX 분야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동일한 생각을 우리 식약청도 미국 식약청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식약청도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